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서 오세요. 제가 좀 몸이 한 요 며칠 감기 몸살이랑 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그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어요. 죄송하고요. 이제 좀 몸이 진짜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병원 갔다 와가지고 우리 독백 형님 패널 감사합니다. 독백 형님 패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영상을 좀 잘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감기 몸살이랑 좀 겹쳐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오늘부터 열심히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쿠르트랑 요미우리다. 자, 일단은 이 두 팀은 어제 하루를 쉬었고요. 어제 그저께는 이제 중립경기장, 가고시마 경기장인가? 그 중립경기장에서 1차전을 펼쳤다. 요미우리가 3대1로 역전을 했다. 그 당시에 뭐 둘 다 잘루는 좀 많이 쌓았던 편이었고, 오늘 일단은 다시 야쿠르트의 홈경기장인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야구는 좌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센트럴 리그에서 제일 좋아하는 좌완 에이스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다카하시 큐지가 등판을 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이제 히로시마전 7이닝 110개 던지고 2실점, 근데 자책점은 0점이었다. 굉장히 호투를 했고요. 뭐 야쿠르트가 확실히 빠따 라인업은 굉장히 짜임새가 좋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야쿠르트의 가장 지금 단점인 점은 측면이 뭐냐? 지금 왜 4번 타자 이름 뭐지? 야쿠르트 4번 타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야쿠 홈런 타자 이름 뭐지? 오스나, 산타나, 야마다, 무라카미. 무라카미가 지금 홈런이 지금 프로 들어와서 가장 장기간 동안 지금 야마다가 아니고 무라카미가 지금 홈런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야쿠르트가 지금 가장 또 문제점은 투수진입니다. 투수진. 에이스가 없고요. 불펜의 힘이 조금 확실히 소진되는 모습들. 자, 이제 거기에 말해서 지금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원래 에이스를 짊어졌던 이제 스가노가 등판을 하는데, 자, 스가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경기에서 저희가 이 경기 5.5지만 언더를 제일 좋아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스가노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 구속이 150을 넘나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주니치전에서도 요미우리 승에 언더를 픽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스가노는 고바야시, 요미우리의 핵심 포수는 아니지만 원래 이 요미우리의 고바야시라는 포수는 2017년들에 이제 일본 야구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내노라 하는 포수였지만 그 이후에 빠따가 안 되다 보니 오오시로 지금 요미우리의 좌타자한테 지금 주전 포수 마스크를 뺏겼다. 근데 이 스가노는 이 고바야시 포수랑 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고바야시가 포수 마스크를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지난 경기 고바야시랑 주니치전에 합을 맞췄고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를 먹었다. 그리고 99개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야쿠르트 원정에서 아주 쥐약입니다. 작년 7월 17일 이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마지막 원정에서 1이닝 6피안타 유실점으로 털리고 나서 작년 7월달 이후에 첫 등판이에요. 메이지 진구구장 원정에서. 그리고 이 스가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통산 16경기를 등판했습니다. 진구에서 3승 7패, 방어율이 6.28, 무려 피홈런이 20개. 이 진구구장이랑 합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배트맨 넌오바를 7.5점에 오바를 지금 정배로 아마 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산 맞대결, 야쿠르트와의 통산 맞대결은 22승 10패로 스가노가 잘 던졌어요. 근데 진구구장에서는 3승 7패로 많이 밀린다. 그러니까 얘는 도쿄돔, 지 홈경기장에서 더 강점이 있다. 야구상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빠따 차이는 야구가 좀 더 우위고, 그리고 요미우리는 지금 최근에 빠져있던 오늘 마루가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된 게 아니죠.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요미우리가 중심 타선 3, 4, 5번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좌타자가 마루가 지금 오늘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빠따는 제가 봤을 때 깊이의 차이는 야쿠르트가 조금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야쿠르트의 2.5 프렌, 야쿠르트의 역배, 언어바는 언더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신이랑 히로시마다. 일단은 이 경기도 오바가 좀 많이 몰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신의 니시유키도 그렇고 히로시마의 오세라 다이치도 둘 다 6이닝 3실점 정도를 할 수 있는 레벨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6.5에 오바가 좀 몰리는데, 어제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37이닝 만에 1회에 득점이 나왔고 이미 2회에 6점이 나면서 경기가 터져버렸다. 이토마사시 상대로 작년 2경기 나와서 2전 2패에 아주 밀렸던 히로시마의 타선이 1회부터 화라산까지 좀 터졌던 부분이 좀 있고, 자, 오늘 나오는 뭐 니시유키 같은 경우에는 5회까지 잘 던졌어요. 지난 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근데 6회에 좀 무너졌던 경향이 좀 있고,
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오세라 다이치가 지난 경기 6이닝 3실점.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실점이 깔리기 때문에. 근데 오세라 다이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스다 스타디움 홈 경기장보다는 이 고시엔 원정에서 방어율이 3점대밖에 3점 초반입니다. 고시엔에서 조금 더 잘 던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도 3경기 연속으로 0점을 냈던 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적으로 오바만 들어가기에는 무리수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승패 쪽으로는 한신이 조금 더 긍정적인 좌타사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승패적으로 봤을 때는 한신이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좀 짧게 갈게요, 유튜브는. 자, 그 다음에 오릭스 라쿠텐이다. 자, 어제 이 경기 연장을 갔어요. 연장에 가서 라쿠텐이 10회에 점수를 내면서 오릭스가 연승을 하지 못했다. 오릭스는 올 시즌 연승이 없는 팀이에요. 자, 근데 오릭스가 어제 불펜을 쓰질 않았어요. 필승조를 한 명도 가동을 하지 않았고, 라쿠텐은 뭐 팀의 지금 마무리를 맡고 있는 이제 올 시즌에 노리모토라든지 그 다음에 숭지아오라는 필승조를 썼다. 근데 그 두 명의 투수들이 필승조가 투구수도 많았고 오늘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릭스가 오늘 뒷문은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릭스가 감독이 그냥 경기를 던졌어요. 연장을 갔는데도 불펜을 안 썼어. 자, 오늘 오릭스는 뭐 지금 야마시타 지난 경기 누구였지? 니오nem전이었냐? 잠깐만, 야마시타 지난 경기 개막전 누구 전에 등판했냐? 세이브전인가? 5이닝 2피안타로 존나게 잘 던졌어요. 근데 2실점을 하고 패전투수를 먹었죠. 왜? 볼넷을 무려 7개를 허용을 했다. 원정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야마시타가 홈경기고, 지금 야마시타가 통산 9승이거든요. 아홉수라고 하면 아홉수를 할 수 있지만 작년에 9승 딱 올렸고, 오늘 뭐 이기면 10승이긴 한데 뭐 크게 뭐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야마시타가 작년에 라쿠텐 상대로 통산 3경기를 등판을 했는데 2승 1패, 방어율이 무려 1.50. 잘 던졌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야마시타가 18이닝, 작년에 라쿠텐 상대로 통산 18이닝을 던졌는데 타자를 71명, 71명을 상대해가지고 피홈런이 빵개입니다. 이런 대단한 수치를 또 가지고 있고, 뭐 라쿠텐 선발 같은 경우에는 뭐 불펜하다가 나오는 투수고, 다만 좀 긍정적인 건 오릭스가 좀 빠다가 조금 오름세에 있지 않냐. 시즌 초반에는 한신과 함께 1할 때 타자를 부침을 좀 겪었었는데, 그래도 오릭스가 좀 빠다가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오릭스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다. 언오바를 보면은 오바 쪽보다는 언더가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는데 뭐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뱅이랑 니오넴. 자, 일단 이 경기도 중립 경기장입니다. 소뱅이 어제 그저께 많은 잔루를 뺏기면서 무상한루에서 점수를 못 낸 게 제일 타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얘기를 했어요. 소뱅 승이 좀 불안한 이유. 저도 주력부주력엔 가진 않았지만 이 어제 그저께 나왔던 니오넴 선발 오릭스산 야마자키가 이 소뱅 상대로 피안타율이 1할 8푼대로 제일 낮다. 역시나 2실점만 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쳐맞긴 쳐맞았어요. 소뱅도 이날 뭐 무사말루에서 뭐 야마카가 혼병사를 때린 것도 좀 있고 잔루가 좀 많았던 측면이 좀 있고, 오늘 소뱅 선발 오재끼가 자완이 등판을 하는데 뭐 지금 소뱅 선발들 중에서 가장 1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고 가장 긴 이닝을 좀 소화를 해줄 수 있고, 뭐 지난 경기 치바 롯데전에서도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굉장히 잘 던져줬고, 자, 오늘 8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재끼가. 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작년 니오넴전도 4경기 등판해서 2승 빵패, 방어율 수치도 굉장히 좋고, 작년 니오넴 상대로 5월 달에는 1안타 완봉승을 할 정도로 니오넴이랑 상성이 굉장히 좋다. 자, 니오넴 선발 오늘 끼따야마. 신인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신인 등판을 했을 때는, 신인 때는 니오넴의 수고시 마무리를 맡다가 이제 선발로 좀 전향을 했고, 구속은 150km를 넘는 아주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지만 평범한 투수다. 그러니까 볼의 다양성이 없다. 변화구가 많이 갖춰지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략을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어제 니오넴 선발 끼따야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신 생일이었어요. 생일. 제가 어제 뭐 교촌치킨 한 마리 보내줬는데 일단 이 친구는 지방 경기장, 이 중립 경기장에서 선발로 나오는 건 처음이다. 그런 부분이 좀 불안 이슈는 할 것이고, 뭐 모르겠어요. 뭐 잘 던질지 안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지난 경기에서는 7이닝 7회까지 7회 1사까지 무안타 무사사구로 완전히 그냥 틀어 막아버렸다. 그런 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호투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소뱅 상대로도 과연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소뱅이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저 까따야마를 털지 못한다면 또 경기는 또 산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아마 오늘은 니오넴 타격은 변칙 타선. 아마 오늘 니오넴 신인 하나가 누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니오넴은 아마 오늘 타자 라인업을 바꿀 겁니다.
니오넴은 항상 라인업 바꾸면 빠따에서 점수를 많이 못 내는 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니오넴 쪽보다는 소뱅 쪽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자, 구간은 뭐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해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한창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간으로 좀 짧게 갈게요. 자, 두산이랑 하나다. 일단 두산은 1선발. 제가 또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승리의 요정 브랜든이 등판을 하고요. 하나는 지금 3경기 등판해서 아직까지 98승. 아직까지 한국 야구 1승도 없는 류현진이 등판을 한다. 지난 경기 키움전에 4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어요. 근데 5회에 갑자기 난타전 쳐맞더니 한 이닝에 그냥 쳐맞은 거지. 이때 키움이 5회인가 10점인가 9점을 냈죠. 타자 1순 하면서. 그래서 유튜브 녹화하고 있어서 우리 녹화. 그래서 오늘 유튜브 꼭 녹화 올려야 돼가지고. 류현진이 근데 뭐 피칭이 지금 피안타가 많이 맞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현진이가 각성을 할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뭐 두산 또 잠실야구장에서 LG와의 개막전 때 한번 등판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요점은 좀 있기는 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경기는 두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를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준영님까지 데이트 보냈고요. 왜 그러냐면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가 5연패 늪에 빠져 있다. 하나가 스럽게 지금 연패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하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저득점. 저는 이제 하나가 오늘 현진이가 좀 각성할 거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 그래서 언더에 두산 승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세계랑 키움인데 지금 하영민이가 개막하고 지금 2경기 선발 전역하고 나서 피칭이 좋습니다. 2경기 2승을 먹었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빠따가 좋은 팀. LG 상대로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그리고 이 친구도 좀 불펜에서 나왔을 때 볼넷이 좀 많은 선수인데 5이닝 동안 LG 상대로 볼넷 하나 상대로도 5이닝 6피안타 4실점을 하긴 했지만 요건 조금 난타를 당하긴 했어요. 근데 제법 좀 쓸만한 내용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아꼈겠죠. 뭐 조상우라든지 뭐 김재용이라는 선수로 오늘 아꼈기 때문에 오늘 필승조를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에서 1선발 지금 그래도 가장 안전적일 수 있는 선수는 엘리아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가운데 몰리는, 직구 한가운데 몰리는 카운트를 잡으러 가는 볼이 항상 가운데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피안타율이 높아. 근데 이 친구는 볼넷이 굉장히 적은 선수야. 그만큼. 그러니까 흔들리는 선수는 아니야. 근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떤 직구가 좀 맞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어제 뭐 이 경기도 제가 언더를 픽을 해서 좀 늘어지긴 했는데 어제도 12점이 났는데 뭐 그렇게 우박을 경기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 경기는 엘리아스 정도면 키움 상대로 그렇게 난타를 당할 것 같진 않아요. 뭐 하영민도 오늘 신세계전에 던지는 거 좀 봐야겠지만 10.5라면 좀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승패적으로는 신세계 쪽으로 좀 접근성을 두고 굳이 언어바를 가져가야 한다 뭐 저득점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롯데 삼성은 지금 롯데 개쓰레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역정배를 받았네요. 이인복 따위 새끼한테. 그냥 이거는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삼성 역배 찍고 갈 수밖에. 근데 또 모르죠. 구가가 또 몰리면 또 이상한 또 말도 안 되는 또 수비 실책 뭐 한이닝에 그냥 이게 또 수입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의 롯데 정배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냥 삼성 역배 찍고 뒤지는 한 프랭 갈 이유도 없다 그냥. 그렇게 좀 뭐 NC, KT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는 아까도 뭐 제가 생방송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NC 똥배는 안 갑니다. 어차피 그리고 물론 뭐 KT가 지금 박병호, 황재균이 5번, 6번 치면서 박병호가 지금 타율 2할 3푼 치고 있고 황재균이가 6번인가 5번 치는데 타율이 1할 8푼이에요. 5번, 6번이라는 새끼들이 지금 1할 때를 걷는데 KT가 경기력이 좋겠습니까? 근데 뭐 신민혁도 지금 피칭이 나쁘진 않지만 이선우나 신민혁이나 막 또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NC한테 배당폭이 너무나 지금 절상이 좀 많이 된 것 같다. 저는 KT 프렌 그냥 이거는 그냥 KT한테 이 정도 역배 주면은 뭐 NC 선발이 에이스도 아니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 경기 KT 2.5 프렌 배당 그 다음에 KT 역배까지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기아 LG다. 자, 이 경기도 지금 임창규 개쓰레기 지금 피칭을 하는데 또 정배 맨날 지금 정배 주는데 이 경기는 해외 유료픽 좀 업체들에서 임창규가 오늘 후투를 예측을 하더라고. 근데 임창규가 뭐 기아 상대로 원정에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기아 선발 크로우는 지금 뭐 한국 야구 적응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게 왜 LG 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아 LG 경기는 통으로 패스를 했고 자, 모비스 KT 농구는 뭐 일단은 이 정도 기준점 166.5라면 우바 쪽 찍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오늘 이 경기가 5차전 KT 홈으로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뭐야, 여기서 이제 KT가 자꾸 올라가느냐인데, KT가 당연히 유리한 경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줬던 방법도 맞고, 저는 결국은 KT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허운의 뭐 형제들의 맞대결이 뭐 예측이 되고, 이거는 뭐 KT 승리 오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해축은 이따 물부 느바랑 같이 제가 또 이따 저녁에 유튜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건승하시고요. 항상 적중하시는 배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건승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